773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강동구 일대 재개발 빌라 투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강남 4구로 확대 지정이 되고 또 강동구까지 확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강동구도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앞으로 개발 호재도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씩 관심 가지고 또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소장님께서 해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투자. 네, 일단 저는 이제 지금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보는데요. 자,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송파랑 이제 강남 일부만 이제 걸쳐져 있던 부분이 해제가 되었다가 확대돼가지고 다 재지정됐죠. 그래서 이제 송파, 강남, 서초, 그리고 용산까지 투기 지역 4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었는데 사실 지금 또 지정되었다 뿐이지 앞으로 이게 또 풀릴지 아니면은 시청자분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강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작, 마포, 성동 이쪽으로 또 확대될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원칙만 생각하면은 사실 실패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일단 어떤 원칙이냐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로는 자, 우리 이제 투자자들 있죠. 투자자는 절대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자, 일단 정부에서 강남과 용산 쪽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으면서 사실상 갭투자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이 자본가들, 투자자들은 과연 이제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멈출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멈춥니다. 자, 강남이라든지 용산 아파트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은 바로 옆에 지역으로 갑니다. 강동구로 갈 수도 있고 동작구로 갈 수도 있고 뭐 마포라든지 뭐 성동 이런 식으로 주변 지역으로 당연히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은 강남에 있는 재개발 할 수 있는 빌라를 많이 보겠죠. 결국 지금 아파트를 살 수가 없으니까 미래 아파트가 될 빌라를 매입한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듯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일 거고 움직일수록 풍선 효과처럼 주변의 집값들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자, 상급지를 보면은 오른 집값은 안 떨어집니다. 절대 안 떨어지는데 우리가 보면은 21년도 한 22년도 이쯤에 집값이 한창 많이 올랐을 때 쭉 많이 오르다가 23년도 뭐 22년도 말 이쯤 해가지고 많은 지역들이 이제 폭락을 했고 지금도 회복을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폭락해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자, 그런데 상급지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똑같이 많이 올랐다가 똑같이 떨어지긴 합니다. 잠깐 이제 주춤을 하는데 생각보다 낙폭은 크지 않고요. 자, 그러다가 이번에 23년도 말 24년도 해서 싹 다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고 오히려 더 올라간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당연한 게 결국 이 화폐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고 그 말은 이제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통화량은 늘어나고 이 상급지 아파트라는 희소성,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수요죠. 수요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자, 돈도 많이 풀리고 희소성이라든지 수요는 굉장히 이제 증가를 하면은 당연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그러니까 이제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잠깐의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경기를 타서 조금 주춤은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공급은 항상 부족합니다. 어디에 공급이 부족하냐? 상급지의 공급은 항상 부족합니다. 정부에서는 공급량을 늘린다라고 해서 3기 신도시라든지 4기 신도시라든지 택지지구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지만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집은 경기권 외곽이라든지 서울 외곽 이런 데 있는 아파트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강남권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를 원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항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지에는 새로 신규로 집을 지을 만한 땅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이제 정비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요즘에 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낮은 용적률을 쓰고 있는 아파트들은 이미 재건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된 아파트들은 일반 분양분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개발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결국 이 서울 중심지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앞으로도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시청자분께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이 강동구의 재개발 빌라를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무조건 고민도 할 거 없이 매입하시면 됩니다. 자, 강동구라는 어쨌든 상급지 그리고 재개발이라는 굉장히 큰 이슈,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강동구에 이제 투자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 생각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려하시는 게 나중에 규제를 받으면 어떡하냐. 지금 현재 투기 지역은 뭐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까지 4개에다가 투기 지역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강동구까지 지정이 되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건데, 결국 저는 이제 이것도 딱히 고민할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규제라는 게 지정이 되면은 상급지라고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인정을 해준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규제를 받는 지역이 집값이 떨어지냐, 잠깐 이제 규제가 나오자마자 주춤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이상 누가 봐도 아, 여기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급지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까 강남 집값 아무리 규제 받아도 절대 안 떨어지죠. 자, 그러니까 오히려 강동구가 이제 규제 지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 드디어 이제 강동구도 나라에서 인정한 상급지가 되었구나 라고 이제 기분 좋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규제라는 게 잠깐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영원한 규제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예를 들어서 강동구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거나 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잠깐 주춤할 뿐이지, 이 규제가 결국 풀리고 나면은 폭발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규제에 얽매일 필요 없이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뭐 더 늘어나게 될지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투자자들은 계속 움직일 거라는 점, 그리고 상급지의 공급 부족은 항상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좀 정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임장도 나가 보신 다음에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